학부를 휴학 없이 단 한 번의 휴학기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저희 남편 대학교 1학년 때 새내기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만난 분하고 남한에 와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돈이 없어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1년 뒤에 혼인신고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새내기 때. 그래서 남편 보고 결혼 전에 저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삶에 결혼은 사치다. 우리 그냥 친구로 그냥 아예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결혼만 해줘 제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공부하는 걸 못마땅히 했어요. 네. 그리고 3학년 때쯤에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 나이 3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통의 37살의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마도 결혼을 하고 첫 하나 둘째 하나 육아로 들어갈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를 다녔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러시아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당신 번 돈은 1전도 안 다칠게. 내가 3년 동안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모은 장학금에 알바로 번 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정착금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3년째 되니까. 그 돈을 들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사진을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느 날 기숙사 강의실 기숙사 다니다가 힘들잖아요. 남한에 와서 3년 동안 좀 적응할까 하는데 또 다른 낯선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스크바의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느 날에 지나가는 러시아 여성복 사진 찍어달라니까 저 아름다운 성당을 꼭대기를 똑 잘라서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공부를 그냥 이제 러시아 말이 들리고 입에 좀 번질락하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취직도 합격을 하고 면접에도 합격을 됐는데 저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공부하러 갔는데 이거 중국 무역하는 회사로 가면 러시아는 영영 접을 수도 어쩌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다녀온 건데 그래서 이걸 좀 살리고 싶었어요. 러시아로 취직을 하기에는 러시아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까 대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원에 간 계기고요. 아무도 저에게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조교쌤이 누나 저 지도교수 정해야 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학과장 교수님 찾아가서 지도교수님 정해라고 하는데요. 조교쌤이 그렇게 해서 뭘 공부하고 싶으냐. 북한에서는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만 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싫고요. 19세기 리얼리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시킨, 레르몬토프, 마이콥스키 그리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고리키 이런 작가들인데 골라라고 하네요. 또 시를 할 거냐, 소설을 할 거냐. 멘붕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선 톨스토이 작품이 익숙하니까 못 모르고 톨스토이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코피 터졌죠. 네,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7년 동안 학부 그리고 모스크바 유학 그리고 2년 동안의 대학원 시절에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그놈의 스트레스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세요? 일단 등 따시고 배부르시죠? 네, 맞죠? 일단 20대까지는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시죠? 물론 알바도 하고 생활비를 조금씩 충당하기도 하겠지만 맞는 겁니까? 저는 뭡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학연 지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일단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식당 가서 알바를 하면 사장님께서 퇴근하실 때 5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5만 원으로 이마트에 가서 고급진 쌀을 20kg 사고도 남는 돈. 네, 20kg.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길 가다가도 그 학부형이 맨 처음에 9년 전에 중국어 가이를 하는데 12만 원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헐값에 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받자 하고 했는데 그 현금이 들어간 12만 원 그 봉투를 TV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몇 날 며칠 손을 다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아, 내 힘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니. 이 남한 사회가 나쁘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뉴스 틀면 뭐 우울증이 와서 자살했다는 둥, 그죠? 예.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 간에 불화가 나오고, 그죠? 예. 그 성적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 굶어 죽기 아사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을 넘을 때는 말이죠. 아, 만약에 북한 군인이 발견해서 저한테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강을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의젓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때는 진짜 오싹했어요. 정말 불과 요 10분, 15분 내로 강을 첨벙첨벙 두만강을 빠져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초긴장을 해서 건넜고요. 요 인천공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너무 많은 긴장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오니까 일단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 내 마음대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그 소소한 작은 것에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래, 저 북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잘났다, 잘났어. 예, 이러고요. 나중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노하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무, 원려, 필유, 군우. 근심 우자입니다. 사람이 너무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걱정을 하려면 미리 앞날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저는 저 나름대로 학부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학부 때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교양 과목으로 공자의 노노 수업 하나쯤 들어보셨는지요? 세계사 수업 하나쯤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머리 하얀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공자왈, 맹자왈, 교양 필수 전공이라 다 70명이 누워 자는 친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졸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제일 앞줄에 앉았습니다. 늘 수업을.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재미나는 논어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졸업 뒤에 논어를 한 4권 정도 정독을 했어요. 그제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난 논어를 왜 그리 재미없게 가르치는지. 네. 그리고 고전하면 다 하품을 하세요. 맞죠? 편견과 오만 5번씩 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미쳐서 톨스토이 계속 읽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살아계신다면 제가 교수님께 그랬어요. 어느 날. 만일 이 톨스토이라는 학자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100살, 80 넘은 꼬부랑 노인이라도 나는 이분과 사랑을 하고 싶다. 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책 속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연히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끊임없이 리셋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